안녕하세요. 자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는 투자하자. 뭐라도 하는 편이 낫다. 투자 시장의 격언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해왔듯이 2020년에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과거 영상에서부터 이야기해오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시장을 마주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투자 시장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자, 영상에서 자주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론자, 폭락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자, 만약 아무도 폭락, 하락을 외치지 않고 상승론을 펼치는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상승을 외친다면 그때가 진짜 두려워할 때입니다. 자, 욕하면서도 꾸준히 제 영상을 챙겨보는 그런 안티들 말고요. 지나가다가 가끔씩 나타나서 하락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또 이번 영상을 빌어서 전하는 바입니다. 자, 한국 경제 주식시장은 비관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격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가 시장을 기웃거려야 할 때이다. 자, 지난 8월 코스피는 3년 만에 1900선이 붕괴되었고 8월 5일에 코스닥이 6%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2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5조 원이나 주식을 팔아치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는 12월 들어서 반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비관론이 팽배할 때 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7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신문 기사로 나온 1700까지 간다는 말은 2009년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8월에 이렇게 사람들이 폭락을 외치고 1700, 1500 간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때부터 따져봤을 때 8월부터 12월까지 상승률로만 본다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다는 거 제가 12월 24일 날 올린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8월부터 잡아도 우리나라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거죠. 물론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2019년 평균 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지만 하반기는 비교적 높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관론,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경제가 엉망인데 왜 부동산이 오르냐, 주식이 왜 오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다음 생을 기약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음 생에 입장하기 전에 영상 몇 개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추천 영상 2개, 서민들의 투자 성공 기본 상식, 그리고 6월 16일 날 올렸던 왜 서민들은 투자에 실패하는가. 자, 이 영상 보고 다음 생에 입장하시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전히 투자하라는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조롱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악재 거치는 한국 증시 비중 확대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댓글 보면은 공매도 치려고 안 속는다. 이런 기사 나올 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호응하는 댓글들도 이렇게 쭉 달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을 내는 신문 기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기사 몇 개 더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신흥시장 투자 기대 만발, 한국 증시 가장 저평가돼 있다. 12월 11일 뉴스입니다. 댓글을 보면은 그러면서 지들은 엄청 팔아대고 있네. 믿을 수가 없다. 자, 한국 증시 2000 넘어갈 수가 없다. 응, 안 사. 사기다. 뭐 이런 댓글 있고요. 글로벌 IB 내년 한국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간다라는 뉴스 기사가 12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자, 뉴스 나오니 뻥이네. 님이 10이다. 그러면서 이런 참신한 표현, 공감. 자, 그러면서 멍멍이 잠깐이 빠졌네요.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증권사는 부정적인 기사 못 쓴다. 공매도 투하 예고다라고 댓글이 달리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이야기 12월 2일 날 반도체 끌고 간다. 그렇다면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 걸로 예상된다. 미리 선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자, 그리고 실제로 그때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반도체 관련주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두 개밖에 몰라.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5천만 원 있었는데 그냥 재미 삼아서 1천만 원씩 두 종목을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SK하이닉스가 16.89% 상승, 삼성전자가 10.71%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재미삼아서 1,000만원씩 두 종목을 샀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60만원 번 거고 삼성전자에서는 100만원 번 겁니다. 자, 거기다가 자, 12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덤으로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거. 배당금도 평균 뭐 1.5%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2천만 원으로 30만 원 돈 정도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노는 돈으로 한 300만 원 가까이 챙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뉴스만 보고 샀어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수익률이 믿기지 않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됩니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라고 코스피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상승률 세계 꼴찌 수준 아니냐?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 성과는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자, 2019년 증시가 폐장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코스피 연초 대비 상승률 9%에 그친다. 자, 세계 증시 24% 성장할 때 한국 증시는 3.6% 그치면서 순위가 낮아졌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보다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래야지 돈이 생긴다고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기회를 못 잡느냐? 단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기회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헛소리냐? 기회가 어디 있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또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관심입니다. 돈 벌 생각, 어떻게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돈은 굴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9월 30일 날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계절 순환 사례로 제가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제 방송을 듣고 그냥 신일산업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간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9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18.53% 상승 중입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샀다면 180만 원 이익 중이라는 거죠.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팔아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12월 9일에는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더 빨리 더 큰 놈이 온다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례로 위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패턴을 또 보여줬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 종목을 바로 매수를 했다. 자, 그렇다면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16.55% 상승률입니다. 자, 1,000만 원씩 샀으면 지금 160만 원 이익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기회는 어디든지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소액으로 투자,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하면은 이렇게 돈 100만 원 그냥 생기는 건데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좋은 종목은 시장에 많은데 우리가 대충 고르거나 안 좋은 종목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뭐 이런 사례들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가 뭐 다 일일이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은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좋은 말, 안 좋은 말 가려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 망하라고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자, 저는 예전부터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은 거지 되자는 방송이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방송들은 같이 거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려오는데 자, 이 방송은 거지 되자는 방송이 아니라 같이 부자 되자는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방송 초창기부터 자,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자, 올해 2019년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라, 총알을 확보하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 인터뷰, 견해 뉴스 같은 거, 우리가 그냥 흘려보면 안 됩니다. 자,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댓글은 그냥 재미로 보면 됩니다. 댓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 최소한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 대중들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둘러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 영상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CS증권에서 내년 한국 기업이익이 3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국채 매입을 확대하겠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더 많이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억대 연봉자가 8만 명 늘어서 80만 명이나 된답니다. 자, 이것은 가계 수입이 아니라 한 사람당 연봉을 말하는 겁니다. 80만 명이 1년에 1억 이상을 번다는 겁니다. 노무라, 내년 코스피 최고 2400까지는 갈 것이다.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자, 1997년에서 2001년 사이클과 비슷하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뉴스 타이틀 그대로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되거든 하는 게 낫다. 갈까 말까 고민되거든 가는 게 낫다. 긍정할까 부정할까 고민되거든 긍정하는 게 낫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낫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 수익 얻으면서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 본인 일, 본인 재산 관리에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남일 뿐입니다. 내 삶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가고 나의 행복, 나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에는 꼭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